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제가 이 파워투엑스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봄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유는 가스 가격의 강세 등이 결국에는 비료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이 올라간 비료 가격은 결국엔 다시 곡물 가격, 앙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현재처럼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전쟁 상황이 이러한 가격들을 더 앙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여기 곡물 가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곡물을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쵸? 평화겠죠. 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비료가 필요합니다. 비료 가격 작년 대비 거의 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현재 3배 높아진 비료 가격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료 가격이 강세인 거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수요가 줄어든 상태겠죠. 그런데도 비료 가격이 강세입니다. 농사 짓는데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디젤입니다. 농기계. 그 넓은 대지를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다 합니까? 기계가 필요합니다. 트랙터 같은 기계가 필요하죠. 기름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디젤 가격.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 대비 올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것인가.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라고 하는 거죠. 현재 밀, 옥수수 사상 최고가입니다. 특히 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빵 가격을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입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집트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죠. 인구 많은 나라들 좋지 않은 상황을 다 겪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최고가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어떤 가격이 올라가게 될까요? 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 올라가게 되죠. 소고기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닭고기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거의 한 5, 60마리 정도는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인당 기준입니다. 닭고기 2020년에요. 미국에서 킬로그램당 1.5달러, 지금 3.7달러입니다. KFC도 마음대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참 좋아합니다. 많이 드시죠? 아라비카 원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두죠. 이게 킬로그램당 3달러대에서 최근에 6달러대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코코넛 오일, 팜유 역시 최고가입니다. 콩기름,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2020년 대비했을 때 현재 3배 올랐고요. 해바라기 기름, 이것도 많이 씁니다. 해바라기 기름 3배 올랐습니다. 해바라기 기름의 전 세계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예전에 닥터지바고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대평원에 해바라기가 바다처럼 깔려져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도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기름 가격도 기름 가격이지만 식용유 가격 역시 다 3배 가까이 올랐죠.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제한 조치, 인당 1개 이런 식으로도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은요. 다 올랐냐? 안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안 오른 거. 역대 최저가를 보이고 있는 품목. 보리를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보리 안 올랐습니다. 쌀 가격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은 사료, 옥수수를 생각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어는 소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싸죠.
쌀 때 많이 드십시오. 연어 지금 쌉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주로 나오는 나라들이 아직까지 안정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기하고 육류, 우리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글로벌 곡물 거래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곡물 교역액은 1,588억 달러 수준이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 교역량은 전체 소비량의 한 17% 정도가 교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588억 달러를 0.17로 나누게 되면 전체 소비액이 나오게 되겠죠. 21년 기준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9,340억 달러 정도의 소비가 곡물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2배 이상은 다 올랐지 않습니까? 3배 간 것도 있고 2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1조 8,700억 달러 정도가 올해 여기서 곡물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육류 교역액은 21년 기준으로 얼마였냐? 자, 아까 곡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곡물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 트렌드는 아니에요. 줄었다 늘었다 좀 올라갔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육류 그래프 교역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올라가죠. 예,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요. 고기 소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탄수화물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전체 먹는 것의 거의 한 3분의 2, 7, 80%가 탄수화물 이게 되는 거고 돈을 벌게 되면 탄수화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육류 소비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육류 교역액은 21년 기준으로 1,500억 달러. 이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역량은 작년 기준으로 소비량의 한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먹지 않았겠어? 생각할 수 있긴 할 텐데요. 예,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바베큐 굽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풀리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13% 수준이니까 이거를 소비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조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2배 이상 올랐죠. 2배 올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올해 육류에만 소비량 동일 기준입니다. 동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3조 달러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곡물하고 육류 소비에서 작년 대비 우리가 올해 더 써야 될 돈이 대략 2조 8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800억 달러. 작년 대비 올해 우리가 써야 될 것이요.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제 전공 분야죠. 기름하고 가스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원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지출을 많이 했던 시기는 2012년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가 원유 구매에 3조 7천억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생산한 것에 거의 한 3분의 1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지 않냐? 그럼 걔네들은 가격이 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거를 내수해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현재 사우디 정부가 민간에게 계속 보조금을 주는 금액을 감안하게 되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우디 소비량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요.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달러를 기름에 사용을 했고요. 올해 브렌트 110달러 기준으로는 4조 달러 정도를 써야 될 겁니다. 역대 최고가 최고 시점보다 약 3천억 달러를 더 써야 되는데 이건 12년에 그랬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를 썼느냐? 2.5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행량 동일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1.5조 달러를 추가로 기름값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스예요. 천연가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가스 소비액.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요. 가스는 LNG 그리고 PNG 그리고 내수 쪽에서 거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LN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일본 가격 기준으로
LNG 소비량의 거의 80%는 뭐 아시아니까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PNG는 제일 많이 PNG를 쓰고 있는 나라 독일 기준으로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예, 그 가격대가 대략 수렴하고 독일은 러시아랑 더 가까우니까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가격이죠. 리즈너블합니다. 그리고 내수에 쓰이는 가격은 뭐냐? 어떤 걸 쓰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었던 미국 헨리허브 가스 가격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거죠. 그렇게 보면 21년도에 전 세계는 천연가스 소비에 있어서 7,570억 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일단 가스 가격 2배 이상 튀었죠. 그런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현재 가격보다 좀 낮게 봤습니다. MMBTU당 20달러 정도. 현재 유럽 가격이 거의 뭐 30불 정도 되니까 20불 정도라고 보고 미국 가격은 한 7불 정도라고 놓고 계산하면 1조 6,300억 달러. 작년 대비 8,7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곡물, 그리고 육류, 그리고 기름, 가스 이 4개 생필품이죠. 이 4개가 작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올해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4조 4,600억 달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추가 지출입니다. 자, 그런데 IMF가 지난 4월 달에 올해 GDP 글로벌 전망치를 좀 낮췄죠. 4.4%에서 3.6%로 80bp 정도를 낮췄습니다. 3.6% 정도가 올해 작년 대비 GDP가 늘어난다라고 전망치를 수정 발표를 했는데요. 3.6%가 늘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GDP 증가액은 3조 2,200억 달러입니다. 3조 2,200억 달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곡물, 육류, 원유, 가스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4조 4,600억 달러. GDP 증분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엔겔 개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갤런당 4.5불 레코드 하이 수준이죠. YOY로 보게 되면 주간 단위 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낮습니다. 소비량이요. 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년보다 코로나 상황 풀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가솔린 소비, 미국은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거의 한 40%를 쓰고 있는 나라죠. 미국의 가솔린 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은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날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피크 아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만 아직 본 게임 시작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도 어쨌거나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손절을 계속 정책적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상황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예상만큼 수준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LNG 공급 증가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현재 LNG 재고 수준입니다. 20년, 21년도보다 지금 현저히 낮아요. 19년도보다는 슬라이틀리 높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2019년은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에 있어서 LNG 수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13%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4월부터 보통 10월 말까지는 천연가스는 그 어느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다 빌드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10월 경에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여름에 다가가고 있는데 미국 가스 가격이 MMBTU당 8.5불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9, 10월 달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스파이크 세게 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수출 제한 조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유럽 등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 왜 자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유럽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겨울은 되게 추운, 더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추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봄을 나기 시작하면 제가 작년 10월에 말씀드렸던 22년 봄이 두려워요 라고 하는 것보다 23년 봄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